안녕하세요. 백두산 금융연구소의 백두산입니다. 9월 11일 수요일 오후 3시 37분입니다. 미국과 유럽 증시는 어젯밤 분위기가 안 좋았습니다. 오라클이라든가 IT 빅테크가 분위기가 좋아가지고 양대 지수는 상승 마감하긴 했는데 시장의 전반적인 분위기는 안 좋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경기 침체 우려가 시장에 반영이 되고 있어서 분위기가 안 좋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 요즘 금융시장은 경기 침체 우려 이런 것들을 지금 시장에 적극적으로 가격에 녹여내고 있습니다. 가격에 반영시키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우리가 그 모습을 볼 수 있는 게 국제 유가가 막 빠지고 있는 거, 국제 유가가 막 폭락하고 있는 거, 또 그리고 막 금리가 막 떨어지고 있는 거, 또 그리고 막 주식 시장이 막 떨어지고 있는 게, 지금 이게 이제 금융 시장이 경기 침체 우려를 반영하고 있는 대표적인 모습들이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만 근데 이쯤에서 생각을 해보시면 구체적인 악재가 없습니다. 구체적인 악재는 없어요. 구체적인 악재라고 한다면은 지금 경기 침체 우려로 빠지는 건데, 경기 침체 우려를 자극할 만한 구체적인 숫자, 실적 이런 게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경제 지표들이 발표가 됐는데 조금 불안한 신호가 나왔지, 지금 미국 경제가 침체다라고 증명하는 그런 경제 지표는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악재가 없었다라고 표현 드리는 겁니다. 그렇다고 기업의 실적들이 안 좋지도 않았어요. 얼마 전에 엔비디아 실적 발표했고, 얼마 전에 브로드컴 실적 발표했는데 다 좋았잖아요. 물론 좋은 실적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빠진 건 이제 두 문제 치는데, 어쨌든 일단 악재는 없다라는 겁니다. 일단 악재는 없어요. 구체적으로 명시적으로 지금이 미국 경제 침체다라는 걸 이야기하는 악재는 없긴 합니다. 물론 중국이나 이런 데는 악재가 있을, 그런 지표가 나왔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미국이 기준이니까 미국 기준으로 해서는 일단 악재는 없다 이겁니다. 지금은 오직 이제 우려를 반영을 해가지고 시장이 좀 빠지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는데, 그러니까 심리적인 이유로 빠지는 게 지금 좀 대부분인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금융시장이 심리에 의해서 움직이고 있다. 불안하다, 주식 팔자, 금리 떨어지자, 유가 떨어지자, 이런 식으로 움직이고 있다는 생각이에요. 근데 이런 흐름이 좀 오랫동안 좀 지속되지 않았습니까? 그죠? 제법 오랫동안 지속이 됐기 때문에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제 이런 우려가 좀 거의 다 반영이 됐고, 약간 좀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너무 좀 과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조만간 일단 반등 시도나 이런 걸 좀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하고 있는데, 문제는 아직 주식의 바닥이 나오지 않았다. 금리의 바닥도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유가의 바닥도 확인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다만 이런 우려로 지금 시장에 빠지고 있기 때문에 조만간 어떤 단기적인 바닥 정도는 확인하고 한 번쯤 이렇게 반등을 할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가지고 일단 지켜보고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유가도 좀 올라가고 금리도 좀 올라가고 주식도 좀 올라가는 일이 단기적으로 그런 걸 좀 기대할 수 있지 않을까? 비록 바닥은 나오지 않았지만 일단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게, 이제 일부 강한 주식 같은 경우는 눌림시 매수를 일단 기본적인 전략으로 일단 갖고 가자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특히 강한 주식 같은 것들 있죠. 예를 들면 S&P 같은 거는 주식이 빠지면은 눌림시 매수 전략을 일단 기본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당장 악재가 없다고요. 그죠? 당장 악재가 없기 때문에 당장 시장이 경기 침체로 간다, 당장 지금 시장이 대폭락이다, 이거는 지금은 조금 아닌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말씀드렸다시피 아직까지 시간이 좀 있다고요. 아직까지 눌림시 매수를 할 만한 그런 시간이 조금 남은 것 같아서 일단 이걸 일단 기본으로 말씀은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식이 좀 더 올라가고 금리가 좀 올라가고 유가가 조금 더 올라갈 수 있다라는 일단 그런 생각을 일단 하고 있다고요. 다만 근데 이제 이건 약간 단기적이거나 중기적인 이야기인 거죠. 단기적이거나 아니면 중기적인 생각인 거고, 조금 장기적인 관점으로 봤을 때는 근데 이게 좀 안 좋을 수 있을 겁니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는 만약에 이번에 이렇게 튀어 오른다라고 한다면은 반등시 매도 전략을 생각하는 게 좀 장기적인 전략으로선 맞지 않겠나 싶습니다. 다만 반등시 매도 전략을 하기까지는 아직까지 시간이 좀 많이 남았으니까 이건 장기적인 전략으로 남겨놓자, 이 이야기인 거죠. 장기적으로 지금 세상을 좀 안 좋게 보는 거는 말씀드렸다시피 그죠, 금리가 이미 추세적으로 떨어지기 시작했다고요. 그래서 금리는 이미 대세 하락 중이다 라고 말하는 거 충분히 가능한 상황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채권의 시대가 왔다, 그레이트 로테이션이라고 지난번에 표현을 드렸는데, 이미 이런 게 좀 진행 중이기 때문에 이미 그래서 어떤 위험 자산이나 주식이나 원자재 이런 거는 안 좋을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보는 겁니다. 금리가 이미 움직이기 시작했다, 이미 채권이 랠리를 하기 시작했다라는 게 장기적으로 좀 세상을 좀 안 좋게 보는 그런 논리이기도 하죠. 이와 관련해서 장단기 금리 이런 것도
약간 뭐 정상화가 되고 있고 이런 것도 주식시장에 좀 안 좋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반등시 매도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그죠? 국제 유가는 어제부터 좀 말씀을 드리기 시작했는데 국제 유가는 아직 얘네가 뭐 장기적인 하락 추세다라고 말씀은 못 드리겠지만은 장기적인 하락 추세의 어떤 뭐 시작 정도는 되지 않았나라고 좀 생각이 되는 정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봤을 때는 지금 장기적으로는 이거 심상치 않다라고 보는 게 좀 맞긴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는 그죠? 장기적으로는 반등시 매도 전략, 튀어 올라오면 주식 팔고 도망가고 하방 베팅도 생각할 수 있는, 하지만 단기적으로는 아직 매수를 할 만한 그런 공간이나 시간이 조금은 좀 남아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지금은 막 빠지고 있고 이 단기적인 어떤 그죠? 우려가 단기적으로 너무 좀 과하게 반영되는 측면이 있는 것 같아서 일단 아직까지는 좀 더 매수로 우리가 좀 생각을 할 만한 뭐 그런 기회가 있지 않겠나라고 좀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이게 이제 어제 저녁에 나온 뉴스인데 유가 폭락의 침체 공포 확산이라고요, 그죠? 예, 지금 요게 시장에 작용을 하고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오늘 아시아 증시도 전반적으로 다 부진했죠. 일본 증시도 하락하고 중국 증시도 당연히 부진했겠고 한국 증시도 안 좋고 이런 모습입니다. 오늘 장중에는 해리스하고 트럼프의 그 TV 토론이 있었는데 TV 토론은 뭐 사실 딱히 주식시장, 금융시장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은 것 같아서 이건 그냥 이건 그냥 뭐 해리스가 뭐 해리스의 호감도가 올랐다라는 뭐 이런 결론적인 내용만 좀 보여드리고 이거는 뭐 패스할게요. 별로 시장에 영향을 미치진 않았습니다. 이런 일이 있었다라는 거 정도 알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고, 그 오늘 밤에 이제 물가지표가 발표되거든요. 오늘 밤에 발표되는 물가지표는 그래도 이번 주에 특별한 이벤트가 없기 때문에 나름 좀 중요합니다. 미국 CPI가 발표가 될 예정인데 일단 근데 이것도 사실 별로 시장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일단 물가지표와 관련해서 좀 몇 가지 좀 이야기를 좀 드리자면은 물가지표가 시장의 급등을 유발하는 뭐 그런 엄청난 호재로 작용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작용하기는 일단 좀 어렵다라는 생각. 다만 이제 물가는 삐끗 잘못하면은 이제 시장의 급락폭락은 유발할 수 있죠. 아니면 그냥 일반적인 흐름, 특별한 영향을 안 미치거나 급락폭락은 시킬 수 있어도 물가지표가 시장을 급등시키는 재료로 이게 초호재로서 작용하기는 일단 어려울 거란 생각입니다. 지금 중요한 거는 경기 침체냐 아니냐 이런 게 이제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데, 그죠? 물가를 가지고 뭐 어떤 뭐 시장이 엄청난 호재다라고 그렇게 반영시키기는 그렇게 움직이기는 좀 어려운 측면이 있을 것 같습니다. 반면에 이제 급락이나 이런 쪽으로는 좀 급락이나 이런 쪽은 좀 생각을 할 수 있는 게 만약에 물가가 너무 낮아졌다. 그럼 경기 침체 우려죠. 혹은 물가가 너무 높다. 그러면 이제 금리 인하 못 하니까 그럼 인플레 우려 또 자극할 수 있으니까 그럼 또 문제가 될 수 있고요. 물가 너무 높으면 지금은 스태그플레이션 우려라고 하면서 시장이 또 안 좋아할 겁니다. 그래서 너무 높거나 낮거나 너무 심각하게 예상치를 벗어나면은 시장은 발작할 수 있지만은 근데 뭐 그냥 평이하게 나오면은 그냥 뭐 아무 일 없이 흘러가는 거죠. 물가지표를 가지고 시장이 급등을 하기에는 제 생각에 이거는 지금 명분이 좀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너무 높거나 너무 낮으면 지금 우려예요, 우려. 스태그플레이션 우려, 너무 높으면 스태그플레이션 우려, 너무 낮으면 경기 침체 우려, 이렇게 되는 거기 때문에 하여튼 이것 때문에 시장이 급등할 리는 일단 없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일단 주식시장이 뭐 이따가 좀 더 자세한 이야기를 하겠지만 아직 단기 바닥을 이렇게 뚜렷하게 만들었다는 그런 신호는 안 보이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얘가 오늘 밤 급등할 만한, 시장을 급등시킬 만한 재료는 물가가 시장을 급등시킬 만한 재료는 아니라면은, 그렇다면 주식시장은 또 바닥을 못 만들 가능성이 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이따가 뭐 자세히 또 이제 기술적인 이야기 하면 될 것 같고요. 하여튼 오늘 그래서 하락 마감을 했고 이제 자세한 내용들 좀 살펴보겠습니다. 일단은 조금 전에 영국에서 물가지표가 좀 영국에서 여러 가지 경제 지표들이 좀 발표가 됐는데 다 안 좋았어요. 이런 것 때문에 다시 뭐 경기 둔화, 뭐 경기 침체, 뭐 이런 우려가 조금 퍼지고 있고, 어쨌든 뭐 근데 일단은 유럽 증시는 뭐 별로 분위기는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참고적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 유럽 증시는 그래서 일단 상승 출발할 예정인데, 유럽 증시 어제 근데 굉장히 부진했단 말이죠. 그런 것들 생각을 해보시면은 뭐 일단은 지금 조금 올라서 출발한다 내려서 출발한다 그런 거는 큰 의미는 없어 보입니다. 어제 독일 증시예요.
어제도 하락했기 때문에 이거 단기 바닥 만드는 기회 몇 거래일 뒤로 미뤄진 거죠. 그죠? 예, 유럽 증시 부진하다. 오늘 뭐 지금 조금 올라서 출발한다고 그렇게 큰 의미는 없다 이겁니다. 다른 것들 하나씩 또 볼게요. 일본 증시부터 좀 볼까요? 일본 증시를 보시면은 일본 증시도 하락 마감했습니다. 얘도 바닥 이야기 할 수 있나요? 바닥 이야기 하기 좀 찝찝하죠? 예, 계속해서 일단 쭉쭉 빠지고 있다 이겁니다. 중국은 어떻습니까? 중국도 뭐 오늘 하락했죠? 예, 심각합니다. 사실 상해종합지수인데 여기가 이제 전저점이란 말이죠. 여기가 이제 지난번 부양책 잔뜩 때려박아서 바닥을 만들어 놨는데 근데 문제는 너무 근처까지 내려왔다라는 거 조금 좀 불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이 정도쯤이면 이제 강력한 매수나 이런 게 한 번쯤 등장을 할 만하긴 한데 어쨌든 약간 좀 불안하긴 합니다. 근데 어쨌든 만약에 이제 미국의 경기 침체만 없고 뭐 이 자리에서 어떻게 잘만 버텨준다라면은 이 장기적인 어떤 쌍바닥을 확인하는 굉장한 기회가 될 수도 있긴 있을 겁니다. 다만 매수세가 보이지 않는다 이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함부로 매수 접근하시는 마시라 이겁니다. 중국 증시 약한 거는 그죠? 어젯밤 어제 오펙에서 뭐 중국 경기 둔화 이야기 했기 때문에 이런 게 있겠죠. 중국은 계속해서 좀 박살이 나고 있고 이와 관련해서 보니까 중국 채권 시장도 장난이 아니더라고요. 금리가 엄청나게 떨어져 있더라고요. 중국 채권 시장도요. 참고로 중국의 10년물 금리가 2.1이랍니다. 2.1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성장률의 차이 이런 것들이 이런 모습들을 좀 나타내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미국 10년물 금리가 얼마입니까? 미국 10년물 금리가 장단기 금리 차이 정상화되고 있죠. 지금 3.6 어쩌고저쩌고 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 중국 10년물 금리는 지금 2.1이면은 심각하긴 하죠. 그죠? 중국의 뭔가 경제 상황이 좀 안 좋긴 한가 봅니다. 근데 재밌는 건 환율은 일단은 또 강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어떤 강세 흐름, 이건 위안화입니다. 위안화는 또 강세 흐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약간 뭐 엔캐리 트레이드 그런 것과 좀 연관돼서 나타나는 현상인 것 같긴 해요. 하여튼 요즘 주식시장이 좀 안 좋다 싶으면 엔화가 강세거든요. 엔캐리 청산이다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하여튼 이런 거의 영향으로 뭐 위안화도 같이 지금 강세를 보이는 것 같습니다. 원화도 뭐 조금 영향을 받는 것 같기도 하고요. 그래서 어쨌든 환율 시장은 참 재미있게 움직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정도 내용까지 뭐 가볍게 좀 살펴봤습니다. 홍콩도 뭐 물론 좀 강했습니다만은 뭐 홍콩은 뭐 물론 조금 좀 괜찮을 수 있습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얘도 아직 단기 바닥이 나왔다라고 이야기할 수 없는 상황이죠. 지금 다 같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다 같이 좀 힘든 그런 상황이라 여기서 아직 뭐 말씀드렸다시피 그죠? 단기 바닥을 어디에도 일단 보이지 않는다고요. 그런 신호가. 근데 물가지표가 시장을 급등시킬 재료는 아니라면은 그 스무스하게 일단 계속 좀 더 빠질 가능성이 있겠습니다. 지금은 수요일이죠. 수요일인데 지금 하면은 지금 벌써 이번 주 끝나요. 이번 주 끝나고 다음 주 FOMC 회의고 하면 벌써 추석이고 다음 주 목요일로 시간이 훅 가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반등은 좀 많이 좀 뒤로 미뤄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있긴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섣부른 매수 이런 거 좀 경계를 하셔야 되겠고 지금 좀 애매해요. 그러니까 이미 단기적으로 좀 우려 때문에 많이 빠졌다라는 이런 생각들이 있으니까 시장이 급락폭락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매수를 하기도 사람들이 경기 침체 우려 있으니까 매수도 못하고 그래서 그냥 계속 옆으로 벨벨벨벨 기면서 바닥은 못 만들고 찔찔찔찔 빠져가고 이런 현상들이 이런 답답함들이 좀 요즘에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예전에 8월 5일날 이때는 차라리 뭐 그런 때는 시원시원했었죠. 그죠? 막 폭락하고 급등하고 이러니까 시원시원했을지 모르겠지만 지금은 어떻게 시간만 가고 있다라는 상황 그런 느낌이 좀 있습니다. 다 봤고요. 오늘 한국 증시 내용을 좀 봐야 되겠는데 삼성전자가 문제죠. 그죠? 삼성전자가 막 아주 그냥 바닥을 뚫고 내려가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께서는 이제 이렇게 바닥 어떤 저점 잡는 이런 걸 좋아하시기 때문에 이런 자리에서 많이들 매수하시겠지만은 바닥이 안 나왔습니다. 그죠? 최소한 5일선 안착하고 나서 매수하셔도 늦지 않는데 어쨌든 어디까지 빠질지 모릅니다. 어느 정도 하락에 대한 목표치는 거의 다 충족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긴 듭니다만은 근데 이런 상황에서 이제 주의를 해야 되는 게 그거죠. 지금 이제 이러한 애매한 상황에서 이제 주의를 해야 되는 게 이제 거의 목표치까지 뭐 다 온 것 같긴 해요. 그죠? 느낌상은 그렇습니다. 그냥 막연한 느낌상은 우려가 가했기 때문에 이제 거의 다 왔다라는 생각은 드는데 이런 상황에서 주의해야 되는 게 뭐죠? 투매를 주의해야 됩니다. 목표치까지 거의 다 왔다 싶었을 때 시장은 한 번쯤 더 아래쪽으로 훅 보내버리기도 하죠.
물론 투매는 이제 슈팅의 영역이기 때문에 투매가 나올지 안 나올지 언더슈팅을 할지 안 할지는 우리가 알 수 없는 영역인데, 아무튼 이런 상황에서 주의를 해야 되는 건 그런 거다. 이제 어느 정도 좀 거의 다 빠지지 않았냐. 이거 언제부터 빠졌냐면은 8월 16일부터 해서 지금까지 8월 16일부터 거의 한 달 빠지고 있죠. 예, 거의 한 달 동안 빠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거 같은 경우는 거의 이제 바닥 나오지 않겠냐 싶은 그런 심증은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마지막 폭락 그런 거가 등장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걸 좀 주의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상황에서 얘가 언더슈팅이나 투매가 나오면은 지금 뭐 하루에 2%씩 막 삼성전자 빠지고 있는데 하루에 뭐 5% 10% 움직일 수도 있어요. 물론 그런 일이 잘 나지는 않습니다만은 충분히 그런 것도 고변동성 상황이기 때문에 생각을 좀 해야 되겠죠, 그죠? 그런 점들 좀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하이닉스는 약간 억울한 측면이 좀 있긴 있는 것 같아요. 하이닉스는 뭐 나름 그래도 좀 강해가지고 얘는 좀 바닥을 만들려고 좀 자꾸 그런 시도를 하고 있는데, 이 삼성전자의 영향을 좀 무시를 할 수 없는 것 같습니다. 기술적인 측면에서만 보면 하이닉스 같은 종목은 단기 바닥을 만들었을 가능성도 좀 있다라고 봅니다. 이 정도면요. 이 정도면 단기적인 바닥 만들었을 가능성도 있는데, 근데 문제는 말씀드렸죠, 그죠? 좀 전에 삼성전자가 뭐 예를 들어 투매나 이런 게 등장할 수도 있다. 삼성전자 이런 게 투매가 나오면은 코스피 빠지면서 코스피 지수 투매 나오면서 다른 종목들도 그냥 억울하게 다른 종목들도 다 자빠질 수 있다고요. 이런 거 좀 주의해야 될 수 있는데, 하이닉스 같은 거 그죠? 억울한 종목이 될 수 있다고요. 이 정도 했으면 5분봉인데요. 지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한 6거래일 동안 잘 버텨줬습니다. 이 정도면 이제 단기 바닥 거의 나왔네라고 생각은 되긴 되는데, 근데 이제 시장 분위기가 지금 좀 그렇기 때문에 삼성전자 이런 것도 그렇고, 또 그리고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물가지표가 오늘 밤 발표되는 물가지표가 시장을 급등시킬 만한 그런 재료로 보이진 않는단 말이죠. 그렇다면 이런 종목들 억울하게 삼성전자 때문에 한 번 더 자빠질 가능성도 있긴 있습니다. 물론 이렇게 단기 바닥을 거의 만들어 놓은 이런 종목들은 삼성전자 투매 같은 거 나올 때 이런 종목들은 뭐 약간 뭐 매수를 해볼지도 모르겠습니다만, 매수를 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어쨌든 약간 좀 억울한 일이 발생할 수 있다. 아직까지 위험해 보인다 이겁니다. 종목만 보면은 이 정도면 단기 바닥 나왔다 싶긴 해요. 근데 이 시장 분위기가 좀 그렇습니다. 삼성전자가 너무 좀 못 나가고 있어가지고 이런 종목 때문에 다른 것들이 영향을 좀 받을 수 있다 싶습니다. 하여튼 오늘도 오늘 코스피에서는 제약바이오들이 조금 좀 약했네요. 2차 전지가 올라가고, 근데 어쨌든 2차 전지도 지금 제 생각엔 조금 좀 어렵지 않을까 싶습니다. 2차 전지도 지금 축축 처지고 있는 그런 그림이라서, 하여튼 오늘 에코프로 BM, 에코프로 이런 친구들도 올라가고 그랬고, 오늘 하여튼 코스닥이 강했죠. 코스피는 좀 약했고요. 삼성전자가 코스피의 분위기를 굉장히 안 좋게 끌고 가고 있는 그런 점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코스피는 삼성전자 때문이라도 좀 코스피 종목들은 좀 주의해야 되지 않을까, 좀 억울한 종목들이 좀 발생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나는 단기 바닥 다 나왔는데 삼성 SDI 같은 경우는 오늘 9% 상승하고 있네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거의 단기 바닥을 만들어가는 종목들이 있단 말입니다. 근데 여기서 삼성전자가 폭락하면은 어이없게 얘네까지 다 같이 죽어버릴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코스피는 좀 주의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하여튼 오늘 아침에 말씀드린 내용이 있긴 있는데, 오늘 수요일이잖아요. 내일이 선물옵션 동시만기일인데 사실상 이제 오늘도 이제 그 영향을 받는다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렸다시피 폭락을 기대하거나 급등을 기대하거나 그런 건 좀 어렵고, 윗꼬리 아랫꼬리가 좀 길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드렸는데 참 장 막판에 이렇게 확 들어 올리네요. 그죠? 코스피 선물입니다. 그래서 아랫꼬리를 좀 달고 마감을 했지만, 이게 어딜 봐서 이게 그죠? 이거는 단기 바닥 나왔다라고 볼 수 없습니다. 이건요, 그냥 줄줄줄줄 빠지는 겁니다. 장막판에 물론 이제 만기의 영향으로 장막판에 계속 폭락을 해버리면은 옵션이 너무 비싸지니까 만기를 앞두고 그거는 안 되니까 장막판에 살짝 들어 올리긴 했지만, 쭉쭉쭉쭉쭉 떨어지고 있는 이 하락에 지장이 없을 만큼만 살짝 들어 올리는 선에서 끝난 겁니다. 물론 이제 코스피 같은 경우는 워낙 하락이 좀 강해서 솔직히 만약에 오늘 밤 CPI가 괜찮아서 미국 증시가 급등만 한다면 확 또 되돌릴 수 있을지도 모르겠지만,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오늘 밤의 CPI는 시장을 확 급등시킬 만한 재료는 일단 아닌 것이라고 생각이 된다고요. 그렇다면 그냥 일단 단기 바닥 안 나온 거고 그냥 줄줄줄 빠질 가능성이 좀 높겠죠.
코스닥이 이제 코스닥도 이제 약간 좀 이제 아까 전에 하이닉스처럼 이제 좀 고민이 되는 좀 그런 부분이긴 한데, 이 정도면 이제 평상시면은 뭐 거의 뭐 바닥 거의 뭐 단기 바닥 나오지 않았냐 싶긴 합니다. 거의 단기 바닥 나오지 않았나 싶긴 한데, 이 코스피가 작살나면은 코스닥도 같이 작살날 수 있겠죠, 그죠? 그런 점들 조금 좀 고려를 해 봐야 되겠고, 또 그리고 그죠, 이 말씀드렸다시피 물가지표가 시장을 급등시킬 만한 재료는 아니라면은, 물가지표를 확 급등시킬 만한 그런 재료만 아니라면은 얘는 자칫 잘못하면은 더 빠질 수 있습니다. 사실 그 양호해요. 5일선까지 그러니까 오늘 코스닥이 뭘 했냐면요, 장중에 5일선에 도전했고요. 여기 내려오는 이 회색선이 5일선입니다. 5분봉에서 본 5일선. 5일선이 쭉 내려오고 있는 거고, 오늘 5일선에 도전을 했는데 가파른 기울기에 막혀서 좀 차익 실현 매물이 나왔는데 차익 실현 매물 거의 안 나오고 잘 버텨줬어요. 이 정도면은 사실 단기 바닥 가능성도 충분히 있어 보이는 그런 자리입니다만은, 기술적으로만 단순히 봤을 때는 이 정도면은 한 번쯤 뭐 코스닥은 이제 바닥 나왔다라고 이야기해도 되겠다 싶긴 한데, 근데 근데 코스피가 조금 삼성전자가 좀 그 모양이고, 지금 아직 뭐 전반적으로 세계 증시 자체도 단기 바닥이 나왔다라고 하기가 좀 모호한 상황이라서 조금의 좀 더 확인이 좀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에요. 어쨌든 코스닥은 힘을 잘 모아놓긴 했습니다. 굉장히 좋아 보이긴 하는데, 문제는 여기서 이제 이 에너지를 위쪽으로 발산하지 못하고 아래쪽으로 발산하기 시작하면은, 근데 얘는 코스피보다 훨씬 많이 빠질 수 있습니다. 코스피는 지금 어떤 그림이냐면 그냥 술술 계속 그냥 힘없이 흘러내리는 거라면은, 코스닥은 약간 그죠? 약간 좀 힘을 모아놨단 말이에요. 여기서 얘가 아래쪽으로 방향성을 터트린다. 그러면은 그냥 여기는 전저점 따위는 가볍게 박살날 수 있습니다. 좀 주의를 해야 될 필요가 있겠어요. 힘을 굉장히 많이 모아놨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뭐 평상시 이것만 보면 단기 바닥 가능성도 좀 있긴 있어 보이는데, 조금 좀 지금 5일선 그래서 뭐 거의 다 왔단 말이죠. 하여튼 지난번에 코스닥은 여기 9월 9일날 아침에 5일선과 이격이 너무 많이 벌어지면서 이 가격적인 메리트를 활용해서 오늘 5일선까지 도전을 할 수 있었고, 이렇게 강한 하방 경직선까지 보이고 있긴 있는데, 근데 이제 근데 어떤 뭐 세계 증시의 분위기가 여기서 안 좋아 버리면은 훅 굉장히 많이 또 꼬꾸라질 수도 있기 때문에 좀 다소 경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뭐 계속해서 저는 일단 무포로서 현금만 들고 가고 있죠. 가만히 일단 아무것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요 정도까지 좀 살려봤고, 하여튼 그나마 하이닉스나 코스닥 같은 거는 단기 바닥 가능성을 좀 이야기할 수 있는 정도이긴 하나, 단기 바닥이라고 아직 뭐 세게 지르지는 못하겠습니다. 코스피는 어쨌든 분명히 단기 바닥 안 나왔죠. 삼성전자도 단기 바닥 안 나왔고요, 그죠? 그런 상황이라 조금 좀 불안한 게 있긴 있습니다. 전반적인 내용들 좀 봤고요. 변동성 지수들은 오늘 이제 옵션 만기를 앞두고 이렇게 좀 약간씩 좀 부진한 모습들 좀 보이고 있습니다. 풋옵션들이 살짝 올라는 왔지만은 만기라 갖고 만기 앞두고 있어서 많이 올라오진 못했죠. 어쨌든 근데 분명한 건 풋이 강합니다. 아래쪽으로 시장이 가고 있다고요, 그죠? 아직 단기 바닥 그래서 쉽게 나왔다라고 이야기하기가 좀 모호한 상황입니다. 오늘 코스피에서 뭐 상승한 종목들은 뭐 특별한 거 없죠. 철강, 금속, 화학 이런 거 올랐으면은 별 재미가 있을 수가 없겠죠, 그죠? 코스닥은 오늘 장 초반에 굉장히 분위기 좋았었는데 뭐 제약바이오 이런 것도 오르고, 근데 다 윗골이나 음봉으로 변해가지고 하여튼 좀 부진하게 마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점들도 조금 좀 부진한 점이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하여튼 오늘 원달러 환율은 뭐 엔화 강세, 뭐 어떤 그런 아시아 주요국 통화들의 강세 영향인지 일단 얘도 강세 마감하긴 했는데 답답한 그런 구간 안에 와 있습니다. 다 뭐 말씀을 드린 것 같고요. 미국 증시는 오늘 이제 뭘 해야 되냐, 아까 아침에 뭐 다 말씀드리긴 했지만은 이 나스닥 30분 봉입니다. 어젯밤에 이제 뭘 했냐면, 어젯밤에 일단은 하방 경직성 일단 올라 보겠다, 나 5일선에 도전하겠다 해서 5일선을 살짝 넘어갔어요. 5일선을 처음으로 안착을 했거든요. 근데 5일선에 처음으로 안착했다라 말씀드렸죠. 오래간만에 정말 처음으로 안착을 했는데 30분 봉에서 주황색 선이 5일선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지금 5일선에 안착을 했는데 첫 안착은 이거는 반발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래서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오게 되는데, 마침 이제 공교롭게도 지금 그 자리가 뭐냐면 18,820 정도 되는 자리가 어떤 분봉상에서, 나스닥 30분봉상에서 어떤 중요한 저항이 있는 자리입니다. 지금 이미 지금 이 자리를 지금 어젯밤에 살짝 안착해 놓고 지금은 아래에서 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미 이 자리는 저항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어젯밤 5일선 안착한 것까진 좋긴 좋았는데, 지금 현재 분위기는 일단 좀 별로 안 좋은 쪽으로 일단 좀 보고 있습니다. 왜냐? 중요한 저항 위에서 노는 게 아니고 아래에서 놀고 있기 때문에 일단 지금 분위기는 일단 좀 안 좋은 쪽으로 좀 보고 있고, 자칫 잘못하면 이제 오늘 밤에 이제 18,530 아래쪽에 있는 마디 가격이 18,530 정도 됩니다. 이 자리를 이제 오늘 자칫 잘못하면 테스트를 할 수 있습니다. 이 자리를 테스트했는데 이 자리에서 지지력이 안 보이면 그럼 큰일 나는 겁니다. 근데 다행히 이 자리에 지지력이 보인다. 그렇다면 일단은 나스닥은 단기 바닥 정도 만들었다라고 이야기도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밤 이런 자리 혹은 이런 자리, 이런 저항이나 지지에 대한 싸움을 좀 잘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물가지표를 핑계로 해가지고 18,820 뭐 이 자리를 시작부터 시원하게 안착한다. 그러면은 충분히 단기 바닥 만들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니면은 아래쪽으로 한번 훅 가더라도 지금 상황에서는 일단 아직까지 미국 증시 나스닥은 아직까지 좀 괜찮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뭐 예를 들어 18,530 부근까지 내려왔는데 만약에 내려왔다라고 치면은요, 일단 단기 바닥 나왔다라는 가정하에 공격적으로 하실 분들은 여기서 뭐 약간 바닥 나오지 않았겠느냐라고 생각하시면 눌림시 매수로 대응을 해볼 수도 있긴 있겠습니다. 근데 만약 이 자리 붕괴되면 이제 단기 바닥 이런 건 없습니다. 그러면 이제 계속해서 좀 더 빠지게 되겠죠. 하여튼 오늘 일단 저의 생각은 일단 기본적인 시나리오는 그렇습니다. 오늘 이 물가지표로 급등할 만한 그런 이벤트는 일단은 아닌 것 같다. 물가지표가 시장을 급등시키는 이벤트는 아닐 것 같다. 삐끗 잘못하면 오히려 폭락을 시킬 수 있는 이벤트지 이게 급등시킬 수 있는 이벤트는 아닌 것 같다. 그냥 물가지표는 예상치에 부합해서 그냥 시장에 아무런 영향도 안 미치는 게 사실 가장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일단 지금 현재 상황을 일단 조금 좀 부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저항 밑에 있기 때문에, 그리고 나스닥이 5일선 저항을 영향을 받는 자리이기 때문에 지금 좀 부진하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좀 안 좋게 보는 거고, 하여튼 오늘 그 코스닥도 이런 거 비슷했다고요. 5일선 저항을 테스트했다고요. 근데 거기서 지금 조금 밀려 내려온 그런 상황입니다. 하여튼 뭐 다들 5일선 내련 뭐 도전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고요. 이런 모습들은 잘 풀리면 괜찮은데 잘못 풀리면 아래쪽으로 또 와장창하는 또 그런 계기가 또 될 수 있습니다. 하여튼 아직까지 단기 바닥 뭐 그런 이야기는 강하게 이야기할 수 없는, 오늘 밤을 좀 잘 봐야 되는 거죠, 그죠? 채권은 지금도 랠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랠리를 하고 있다는 건 주식시장의 분위기가 뭐 안 좋다 그런 걸 좀 의미할 수 있겠죠, 그죠? 국제 유가도 뭐 지금은 조금 반등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뭐 별로 그렇게 의미 있는 반등은 아니고 뭐 그렇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궁금한 거 리플 남겨주시고요. 내일 아침에 뵙도록 하겠습니다.